안녕하세요. 건강문제 SOS의 엘라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 중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항암제는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물이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증식하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몸에도 빠르게 자라는 정상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 뿌리, 입 안, 장의 점막, 그리고 바로 골수예요. 골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혈액 공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항암제가 이 공장을 공격해버립니다. 공장이 파괴됐으니까 당연히 백혈구 생산량이 뚝 떨어지겠죠. 특히 호중구라는 백혈구는 수명이 6시간에서 8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호중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최전선 병사들이 8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하는데 본부에서 새 병사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는데 대체해줄 군인들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전선 방어선이 숭숭 뚫리겠죠. 적군들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항암제를 맞고 난 후 일주일쯤부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이 바로 네이더예요. 이 네이더가 바로 감염에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면역 방어선이 거의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음 항암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항암제가 백혈구를 똑같이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암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 다르고 그 약에 따라 백혈구 감소 양상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란소암 항암 치료는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삼중 음성 유방암, 악성 림프종, 골수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항암을 한 번만 맞아도 백혈구 수치가 확 떨어지기도 해요. 회복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항암 사이에 백혈구 주사인 G-CSF를 미리 맞기도 해요.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서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대장암이나 신장암,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처럼 비교적 수치 변화가 완만한 경우도 있어요. 수치가 조금씩 떨어졌다가 휴식기 동안 천천히 회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죠. 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약의 종류, 용량, 주기, 체력 상태에 따라 수치 변화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첫 번째 항암을 시작한 뒤 며칠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자주 해요. 이분은 언제쯤 수치가 급감하나 그 패턴을 미리 보는 거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항암을 그대로 할지, 주사를 병행할지, 항암제 용량을 줄일지를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환자마다 면역력의 리듬이 달라요. 그래서 내 몸의 수치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는 보통 2주나 3주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이 간격을 항암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맞고 나면 회복 기간을 갖고 다음 주기를 시작하죠. 이 회복기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골수 기능이 회복되고 백혈구가 다시 만들어지는 시간이죠. 초기 사이클일수록 회복이 빠른 편인데요. 하지만 4사이클, 5사이클을 지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누적된 항암 피로를 견디기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수치 변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혈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호중구예요. 절대 호중구 수치, 영어로 ANC라고 부르는데요. ANC가 1000 이상이면 항암 치료는 그대로 진행돼요. 500에서 1000 사이라면 상태에 따라 판단하고요. 이때는 G-CSF 주사를 쓰거나 약 용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ANC가 500 미만이면 항암을 미뤄야 해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ANC가 100 이하인데 열까지 난다? 그건 응급 상황이에요. 바로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와 격리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나이, 전신 컨디션, 피로도, 간 기능 같은 걸 함께 보거든요. 그걸 다 종합해서 치료를 연기할지 용량을 조절할지를 결정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한 건 미열인데요. 37.5도에서 38도 사이는 애매한 열이지만 항암 중이라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입안이 헐거나 잇몸이 붓기도 하거든요.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한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시점이 항암 후 7일에서 14일 사이라면 그때가 바로 네이더일 가능성이 커요. 이 시기에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체온 확인을 하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백혈구가 낮아지면 병원에서 GCSF 주사를 써요. 이건 골수 안의 백혈구 공장을 자극해주는 단백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호중구를 빨리 만들어줘요. 뉴폭에는 매일 맞는 주사예요. 뉴라스타는 한 번만 맞아도 일주일 정도 효과가 갑니다. 하지만 이 주사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병사 숫자만 일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기 대응용 보강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엔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음식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날 음식, 생야채, 유제품은 피하셔야 되고요. 되도록 익힌 음식,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백혈구가 떨어졌을 땐 생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체온은 하루 2번 이상 확인해 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요. 날달걀, 생선에는 삼가해 주세요. 실내는 자주 환기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가족끼리도 수건도 따로 쓰시는 것이 좋고요. 칫솔은 부드러운 걸로 바꿔주시고 가글은 자극 없는 제품을 써주세요. 운동은 수치가 회복된 후에 천천히 하셔야 해요. 걷기나 스트레칭처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어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땐 음식이 곧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골수 회복에 좋은 영양소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밥이나 콩류,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된장국, 부드럽게 조리한 익힌 채소나 무국, 그리고 소화에 부담 없는 호박죽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또한 표고버섯, 마늘, 양파처럼 면역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식재료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버섯 유래 성분인 AHCC와 같은 건강 소재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보디가드예요. 이 보디가드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방어선을 지켜줘야 해요. 깨끗한 손, 따뜻한 음식, 충분한 휴식, 그리고 작은 주의 하나하나가 결국 다음 사이클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건강문제 SOS 해주세요. 엘라였습니다.